우리가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 때 당시 뭐 박 전 대통령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서 5월이었죠. 5월 19일입니다. 네, 해경을 전격적으로 해체한다. 사실 이게 뭐 굉장히 당신이 다들 정신이 없고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그 뉴스도 상당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해경을 없앤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책임을 방기한 부분, 뭐 총체적 책임 규명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위가 뭐 꾸려져서 조사 중이지만 해경 자체적으로도 이제 다시 국민적인 기대를 안고 문재인 대통령 적극 지원하에 조직이 재건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경찰로서의 구조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해경 조직은 완전히 다른 조직이 됐을 거란 말이죠. 예. 어떤 부분에서 해경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뭐 지금 특조위도 있고 네. 그동안 선체조사위원회도 있고 원인 규명이라든지 해경에 부족했던 부분이 좀 나타난 부분이 있고 네.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사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기 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구조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해양경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비 중심이었던 시스템이었다는 네, 부분이 있었고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구조에 대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많이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네. 신고 체계 부분을 네. 과거에 경찰서에서 지방청으로 모아서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좀 발족을 시켜서 네. 수중에 대한 구조도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네. 부산에 본단을 두고 목포하고 동해에 지부를 좀 주고 당시 민간 잠수사분들, 뭐 UDT 출신들 이런 분들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셨거든요. 그렇죠? 민간의 영역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구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네. 가장 뭐 해경도 그렇고 네. 특히 해군에서도 많이 잠수사들이 동원이 됐고 민간까지 네. 했는데 네. 세월호가 너무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48m에 대한 그런 구조물 안에 구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네. 특히 맹골수대의 어떤 유속 관계가 크기 네. 때문에 이제 구조 부분에 해양 경찰이 과거에 좀 다른 시스템을 도입한 부분이 좀 많고 네. 특히 그 25개 파출소에 구조 전문 요원들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고가 났을 때 1분 1초의 어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일반 경찰관들이 하지 못한 부분이 또 특임 직별의 구조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분산 배치하는 네. 분산을 배치해서 1초라도 좀 빨리 접근을 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저희들 관련 법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과거에는 민간 구조 대원에 대한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과거에는 민간인한테는 못 줬는데 작년 7월 1일부로 민간인도 구조 활동을 하게 되면은 네. 실비를 제공하는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외국의 선진 해양국 같은 경우에도 그 국가기관만이 구조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네. 민간 구조요원들 할 생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민간 구조 세력이 한 전체의 23%를 상당히 물론 많죠. 거기에는 네. 해경의 어떤 전화 지원이라든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구조 협조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의 한 23%면 아주 큰 부분이고요. 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활성화돼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